대기성 자금 수요들이 여전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월의 그런 발언, 의지, 작년과는 다른 정책 당국의 의지, 틀릴 위험으로 제가 제일 먼저 꼽는 게 파월의 변심입니다. 갑자기 변심을 하면 금융시장에 많은 자산군이 다 대비가 안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두기는 어렵다고는 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저희 채널은 처음이시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채권 금리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 애널리스트라고 하고요.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채권, 금리 이러면은 그 인기를 얻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섹터이긴 한데 네. 연구원님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고 아, 그런가요? 들었습니다. 네. 그 비결이 혹시 그 외모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좀 시장에서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보통 이제 금리 이런 쪽은 그냥 좀 느긋하게 길게 보고 뭐 이런 이제 옛날에 하셨던 분들이 보면은 이코노미스트 해가지고 네. 되게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연구원님 텔레그램 채널 보면 정말 뭐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네. 회사에서 저희가 이름을 이제 제가 김상훈이어서 채권 본드를 붙여서 훈이본이라고 이제 채널 훈이본. 네, 이름을 좀 붙였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사실 시작을 경제 매크로로 시작을 해서 탑다운 분석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에 연준 관련해서도 수급이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 관심도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많이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3월 22일이네요. 제 생일이었는데.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큐티 이것이 궁금했다라는 네. 야 이거 비기 같은 이 엄청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큐티와 관련돼서도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요즘에 궁금하시는 것이 요새 좀 유가도 좀 오르고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물가가 그리고 1월, 2월 달에 물가 높게 나왔는데 파월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물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의구심,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 시장이랑 물가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우선 1월 달에 고용과 1월 달 물가가 다 잘 나왔고 그리고 2월 달 고용도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고용이 그러니까 1월 달 고용 지표가 2월 달 발표될 때 수정치가 같이 반영이 되는데 아하. 많이 하향 조정됐어요. 미안하다 잘못 계산했어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미안할 법한 게 최초 응답에 대한 서베이를 하잖아요. 네네. 하는데 그 응답률이 과거 평균 대비 너무 낮았어요. 근데 그게 12월하고 1월하고 2월이 다 평균치보다 낮았고 아하. 12월 고용 때는 진짜 역대급으로 낮았습니다. 아하. 서베이 응답률이 낮다는 얘기는 나중에 그 더 서베이를 그 응답 분포를 늘리거든요. 그래서 고용 지표는 한 번에 발표되는 게 아니라 3개월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최초 발표, 수정 발표, 최종 발표. 그래서 항상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 직전 2개월치가 수정치가 얼마가 됐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큰 차이가 없어서 처음에 발표됐다면 관심이 있지 그냥 관심이 없는데 요즘에는 네, 옛날 맞아요. 걸 너무 많이 수정해가지고 그죠? 네네. 그리고 그 수정에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언제냐면 1,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월이 워낙 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좀 오류들도 많이 발생하고 하향 조정폭이 작년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하. 이번에도 똑같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는데 아하. 실제로 하향 조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하향 조정된 거를 어디서 가져갔느냐 보니까 정부는 상향 조정되고 민간에서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럼 사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네네네. 정부의 고용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시장에서 고용이 타이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하향 조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민간도 제조랑 서비스업으로 나눠 보니까 서비스업에서 하향 조정 폭이 97%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고용 시장이 저희가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되거나 아예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쪽으로만
지표가 발표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물가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률을 보면 3.9%로 3개월 만에 올라왔어요. 네네. 되게 오랜만에 3.7이었는데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뭔가 그 완전 고용에 도달했었을 때 그냥 구조적인 실업만 그 계산을 했었을 때 네. 실업률을 이제 4.1%로 연준이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0.2 올라서 3.9잖아요. 네. 그럼 여전히 완전 고용이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3.9라고 해도 연준이 추정하는 그런 뭔가 유토피아 세상에서의 실업률이 4.1이면 그거보다 낮으니까 미국 고용이 안 좋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강조드리는 건 다음 달에,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방송 기준으로 다음 주 금요일 날 아마 그 3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네. 거기서 실업률이 만약에 4.1%가 나온다 그러면 아하. 샴룰이라고 들어보셨죠? 샴룰이요? 네, 샴룰이 샴룰. 뭐예요? 이게 우리가 자연 실업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자연 실업률이 4.1%라는 거는 네. 그냥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네. 10명, 100명 중에 4명은 노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 네, 뭐 그냥 그 그렇게. 정도는 네. 그러니까 경제가 뭐 어떻게 다 100명이 다 일하냐, 일하고 네. 싶은 사람이 네. 한 4명 정도는 네. 일 못 찾을 수도 있는지 네.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네. 그 법칙은 뭐예요? 이게 그 샴룰이라고 하는 샴룰? 거는 네. 샴룰인데 발음도 어렵죠. 샵, 네. 샴룰. 샵이 아니고 샵이구나. 가수 그 샵 말고요. 아, 그렇군요. 샴입니다. 샴 네, 여러분. 네. 샴룰이요. 네, 샴룰인데. 발음은 되게 어렵네요. 네. 과거에 경기 침체를 되게 잘 맞췄었던 그 시그널이어가지고 가끔 이런 때 경기 침체를 앞두고 등장을 하는데 네네네.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 12개월 동안에 실업률이 막 등락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12개월 안에 실업률이 가장 낮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 3개월 달의 실업률 평균치를 계산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최저치로부터 0.5%포인트 이상 증가를 하면 경기 침체다라고 이제 과거에 많이 증명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개월 동안 실업률이 최근까지 저점이 3.0이에요. 근데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업률 그 평균치가 3.5면 저점 대비 0.5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경기 침체이겠네라고 간주를 할 수 있는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12개월 동안의 저점 대비 이제 그게 3.4%였어요, 실업률이. 네. 그럼 이제 0.5가 올라가려면 3.9가 어허. 최근 3개월째 평균치면 되잖아요. 어허.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3.9였지만 그 직전 달이 3.7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발표될 숫자가 4.1이면 네. 3개월의 평균치가 3.9가 되고요. 그리고 3월과 4월 달에 꼭 4.1이 안 나오더라도 3월과 4월 두 달치 평균치가 3.9만 나오더라도 똑같이 샴룰에 이제 부합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좀 네. 약간의 더하기 빼기를 해야 돼서 헷갈리실 네. 수 있지만 어쨌든 0.5 이상. 3개월 네. 동안의 평균이 3.9가 되면 3.9가 되면 3.9가 되는 거죠. 되네. 네, 0.5가 올라가면 네. 하긴 뭐 경제가 좋았을 때는 실업률이 낮다가 네.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올라갈 텐데 그 기준이 이제 많이 올라가서 0.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경기 침체다. 네. 이런 설명인 거네요. 맞죠.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미국 경기가 망한다가 아니잖아요. 경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4.1을 다음 달에 나온다라고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해도 자연 네. 실업률 근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에 봤었을 때 저희 주머니엔 돈이 없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내수가 되게 안 좋고 네. 그걸 이제 진작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시장엔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스토리, 내러티브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한국말로 서사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너무 돈이 많고 정보가 많다 보니까 하나의 재료가 좀 부각되면 수급 쏠림 현상도 되게 자주 일어났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4.1%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 달엔 더 올라가나라고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다시 경기 침체라는 게 지금 싹 사라졌잖아요. 이제 연착륙에 대한 내러티브가 되게 강해서 맞아요. 금리도 이 밴드 안에서만 움직이고 주식 올라가고 여러 코인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로 전환될 수 있는 그 트리거가 뭘까라고 가정들을 해보면 다시 뭔가 실업률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금리가 반등해서 주식에 대한 할인율을 높이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고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이니까 거기서 이제 실업률이 3.9가 되게 낮지만 내러티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재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좀 코멘트 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발음하기 어려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샴룰. 이 샴룰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면서 다음 달 고용 지표가 나올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혹시 이 숫자가 4.1 이상 나오게 되면 그때는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안 들리다가 갑자기 들릴 수도 있으니 주의를 좀 해봐라, 이런 정도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주택 시장도 좀 궁금해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고용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물가를 얘기를 안 했구나. 네, 그래서 물가를 어차피 주거비다 네, 물가니까 물가는 주거비가 3분의 1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걸 모두가 이제 아실 거예요. 제일 큰 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제가 고용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이라도 고용시장이 여전히 되게 견조하지만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들이 발생을 하면 임금 소득이 좀 낮아질 수 있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이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물가는 더 후행 지표로 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면 소비를 더 하게 되고 소비 성향이 약해지는 그림들이 나오면 서비스 물가들은 알아서 잡힐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아까 유가 말씀 주셨지만 유가가 그냥 조금 높은 상태로 부담이 가면 미국인들한테 유가는 가스스테이션 필수 소비재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재량 소비에 대해서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저는 물가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장이 지금 관심을 조금 꺼버린 이유가 고용 지표에서 기스가 먼저 나나? 라고 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그 차트로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 주거비를 볼 때 이 주거비는 실제 지금 가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말이에요? 후행지표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비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주거비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항목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OER이라고 하는 자가 주거비가 있고 네. 그리고 뭐 렌트비 같은 게 있고 그 외부 숙박 같은 이 주거비가 같이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자가 주거비 OER입니다. 자가 주거비요. 네. OER이요. 네. 네. 이게 가장 큰 항목이에요. 근데 얘가 1월 물가 CPI 발표됐었을 때 0.6이 나왔어요. MOM으로. 전월 대비 0.6 급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2 곱하면 7.2잖아요. 네, 뭐 엄청 많이 단순하게 오른 거죠. 곱하면 2월 달에 1월 고용과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고용 물가가 1월 달에 다 잘 나왔으니까 금리가 그 당시에 튀었던 겁니다. 상승했던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네,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3월에 발표된 2월 고용이 발표되면서 1월께 하향 조정됐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물가도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2월 CPI가 발표가 될 때,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될 때 OER이 0.6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저는 좀 주목해서 봤어요. 근데 절대 레벨은 높습니다. 0.4. 근데 0.6 대비 MOM으로는 이제 낮아졌다라는 게 하나 다행이었고. 네네네. 그리고 파월이 작년부터 좀 강조했었던 물가가 있어요. 슈퍼코어라고 많이 네네네, 들어보셨죠? 맞아요.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이제 그 주거비를 제외한 네. 근원 서비스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에서 변동성 큰 이제 유가랑 이런 식재료들 다 빼고 그리고 주거비까지 뺀 물가를 슈퍼코어 물가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1월 달에 0.8몇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폭등을 한 거죠. 네. 주거비를 제외했는데도. 네. 근데 이거 역시도 2월에 까보니까 0.4 몇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도 MOM으로 전월 대비로는 엄청나게 증가를 많이 한 거예요. 했지만 1월 대비로는 완만해졌다.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파월이나 여러 연준 위원들이 그래도 인하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월과 2월 물가가 트렌드를 바꾸진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월달, 2월달 숫자 보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네. 라고 이제 파월이 이야기했는데 네. 그 말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옛날에도 그랬다. 네. 제 옛날에도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그러더니 네, 맞습니다. 또 저런다, 또 저런다. 네, 네, 네. 이래가지고 이번 3월 FOMC 회의도 약간 삐딱하게 보면 네. 쟤 또 저런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뭐 이건 끝자락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릴 거에 대한 큰 경로가 네. 우선 뭐 저도 전망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틀릴 위험으로 제가 제일 먼저 꼽는 게
파월의 변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파월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틀렸다고 하고 이제 75bp를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맞아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네. 근데 지금도 FMC도 그렇고 뭐 의회 증언 가서도 그렇고 인하는 한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인하는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물가도 꼭 2.0이 아니라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한 3% 뚫고 내려오는 그 구간부터는 인하를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도 금리가 좀 올라가면 사야지, 채권 입장에서는. 인하하겠지. 네. 그래서 그런 그 대기성 수요들, 자금 수요들이 여전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월의 그런 발언, 의지, 정책 당국의 작년과는 다른 의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파월이 이건 그냥 사파적으로 막 네. 트럼프가 갑자기 될 것 같아서 갑자기 될 것 같아서 트럼프 쪽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상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인하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런 쪽으로 뭐 물가도 오르고 본인이 본 게 틀리고 뭐 이래서 갑자기 변심을 하면 그건 아마 금융시장에 많은 자산군이 다 대비가 안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거를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두기는 어렵다고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시 주거비로 돌아가 보면 저희가 아까 OER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가 네. 주거비. 근데 어쨌든 주거비랑 실제 렌트비랑 저희가 같이 뭐 YOY의 증가율을 추세를 같이 그려보면 자가 주거비를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내 집에 살고 있는데도 네. 사실상 비용이 나가고 있는 거니 네네네네. 렌트를 하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비교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자가 주거비를 어떻게 서베이를 하냐면 네네. 이게 집값을 실제로 조사해서 한다기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만약에 지금 당장 임대를 해준다면 얼마를 받을 생각이세요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후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꼭 그때의 집값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네요. 좀 여기 집이 있는데 지금 내 집값이 집인데?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되게 낮춰서 내기가 쉽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 이게 질문 자체가 그러네요. 얼마 받을 거예요? 오늘 이런 받을 질문이니까. 거예요. 당연히 높게 받겠죠. 받으려 하겠죠. 내가 지금 작년에 집값이 얼마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옆집이 뭐 10억 하던 옆집이 6억이 됐다고 한들 내 집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부분들이 조금 오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 사이클에 수렴을 할 건데 그래서 실제 렌트비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랑 이제 미국 CPI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비를 그려보면 16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물가에 있는 주거비가 16개월 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같이 그려보면은 앞으로는 YOY,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 하락하는 그림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을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호들갑 떨지 말자라고 얘기한 배경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낮춰 잡을 거다. 16개월 있으면 집값 빠진 만큼 월세 좀 낮춰주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 사실 며칠 전에 발표된 것 중에 이제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었는데 맞아요. 거기 발표되면 이제 매매 거래량도 나오지만 중간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언 가격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고점 대비 한 19%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빠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뭐 단독 주택으로 보냐, 멀티 그 다주택으로 보느냐,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다 볼 수 있어서 주택 지표가 일관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맞지 않아요. 근데 다만 가장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중간값이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 플랫폼 업체 중에 그 레드핀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발표해 주는데 집값을 내려서 판매한 비중 어쨌든 집을 내놓잖아요. 팔려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가거나 뭐 신규 뭘 살려면 지금 집을 내놓는데 가격을 낮춰서 내놓은 그 비중을 발표를 해주거든요. 근데 올해 진짜 가팔라요. 작년, 재작년보다. 그래서 절대 레벨은 높을 수 있으나 집값을 내려서 팔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는 아까 저희가 서두에 계속 강조드린 게 지금 미국 경기가 망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파월이 왜 보험성 인하를 꺾지 않고 3번 점도표를 유지했는지를 저희가 따져보려면 이상하잖아요. 고용도 좋고 물가도 좋은데.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고
이게 어떤 쪽으로 파급 효과가 미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결국에 금융시장이 망가지면 이거는 모든 정책 수장들이 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좀 둔화 이런 게 아니라 금융시장이 크러쉬가 나면 근데 그게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올해 3번 내릴 계를 유지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정리가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크로를 고민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물가 어떻게 될 거고, 고용 어떻게 될 거고, 뭐 이 경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충분히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아 그래서 파월이 그랬구나. 근데 저 사람은 하여튼 저기 뭐 변심에 이제 늘 변심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니 네네. 그런 그 언제 그럴지 모르니 재비는 해야 되겠다 이런 네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